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짜왔던 그 계획, 그 방식 자체가 애초에 뇌가 집중할 수 없는 구조로 짜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요, 진짜 당장 내일부터 같은 시간을 쓰는데도 집중의 밀도가 2배, 3배 이상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야, 근데 네가 뭔데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냐? 자, 이게 제 개인의 경험만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서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미 전부 다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뇌과학적으로도 이미 검증이 끝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뭐냐면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데드라인을 시각화하는 거.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정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시각화하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2번째는 전략적으로 우리의 뇌를 진짜로 쉬게 하는 거. 이 2개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을 하면 진짜 우리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할게요. 데드라인을 시각화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이 남았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네. 틈틈이 해가지고 좀 쫓기지 말고 완성을 좀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막상 하루 이틀 남았을 때 또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결국에 해내요. 그게 뭐냐면 데드라인이라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그때서야 뇌가 이게 진짜 급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모드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런 일이나 공부라는 것들은 명확한 데드라인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하고 안 하고가 다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뇌가 어떡하냐면 얘 또 여유 있나 보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는 집중이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위적으로 데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최선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다이어리 같은 걸 쓴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 할 일, 운동하기, 책 읽기, 무슨 업무 처리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루를 1시간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각 1시간마다 1시간 안에 이건 무조건 끝낸다. 이렇게 명확하게 목표를 적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기획서 2페이지 작성 완료.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원고를 쓴다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핵심 메시지 2개 확정 완료.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걸 그냥 글로만 적는 게 아니라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을 좀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빨간색 펜으로 박스를 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썼던 그 동그란 형태의 생활계획표에 부채꼴에다가 표시를 또 한다거나 어쨌든 내가 이 1시간 동안에 이건 무조건 끝낸다. 이게 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다가 시계를 봤을 때 내가 하기로 했던 그 시간이 다 끝나가네?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진짜 끝까지 집중해야 돼. 진짜 이거 끝내야 돼 무조건. 이렇게 스위치가 켜진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저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일할 때랑 안 하고 일할 때랑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거든요. 우리가 사실 의미 없이 질질질 끈다고 해가지고 퀄리티가 막 올라가진 않잖아요. 빨리 끝내버리고 다음 거 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고 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이어리에다가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무슨 영상 원고 3페이지 작성 이렇게 적어놓고 작업을 하는 거랑 그냥 오늘 오전에 원고 한 편 쓰고 뭐 하고 이렇게만 해놓는 거랑 결과가 자꾸 달라요. 해보면 아무리 내가 적어놨다 하더라도 이게 두리뭉실해가지고 얘가 경각심을 안 갖고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원고 한 편 못 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원고의 퀄리티는 나중 문제예요. 일이 완료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2시간 동안 쓰나 내가 3시간 동안 쓰나 그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같은 다이어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밀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2번째입니다. 전략적으로 뇌를 쉬게 만드는 거. 나 오늘 10시간 일했어. 나 오늘 12시간 공부했어. 이렇게 시간으로만 자랑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뇌가 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의학적으로 40분이 정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분 그 이후부터는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2시간 동안 앉아있다고 했을 때 초반 1시간 동안 내가 집중한 그 밀도하고 그 다음 1시간 동안 내가 집중한 밀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절반만 떨어지면 다행인 거죠. 거의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2시간 근무했다, 16시간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집중한 시간은 3시간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인간의 집중력이라는 게.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냐? 그냥 펜만 잡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만 붙이고 있는 거고. 사실상 정신맹하게 그냥 시간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간중간에 뇌를 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또 뭐냐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쉴 때 보통 뭐 하죠? 핸드폰 보잖아요. 카톡 못 봤던 거 보고 인스타에 누가 좋아요 했는지 보고 유튜브에 어제 올린 영상 조회수 많이 나왔나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를 자꾸 쓰는 행위란 말이죠. 정보를 계속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거 하는 순간에 얘 입장에서는 이게 휴식이 아니라 또 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한테 계속 새로운 인풋을 집어넣으면서 얘를 일을 계속 시키는 거죠. 이미 1시간 동안 일을 시켜놓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간단한 건데 진짜로 쉬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원래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냥 딱 5분만, 한 5분만 밖에 나가서 걷는다거나 그냥 창밖에 보고 멍을 때린다거나 물 한 잔 마시고 온다거나 앉은 의자에서 그냥 뒤로 좀 젖히고 눈을 좀 감고 쉬어본다거나 이렇게만 해도 뇌가 엄청나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40분, 50분 정도 풀로 집중하고 한 5분 정도는 얘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고 진짜로 쉬게 해주면 또 4, 50분을 그 정도 밀도로 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보면 돼요. 이게 뇌과학에서도 얘기하는 효율적인 휴식법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이어리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1시간마다 할 일들을 적어놨잖아요.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표시도 했고 그 사이사이에 5분 휴식, 10분 휴식이라는 걸 박아놓고 뇌한테 시각적으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 뇌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휴식 또한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게끔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번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분 집중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3번까지는 돼요. 4번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도 3번만 해도 그냥 의미 없이 한 6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평상시에 거의 뭐 반나절, 거의 한나절 다 잡아먹고 할 일들도 이렇게 50분, 10분 정도만 딱 끊어서 해주니까 3시간 만에 끝나니까 3시간 또 공짜로 생기잖아요. 그 시간에 또 뭘 꼭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마음이 먼저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돼? 이러면서 한번 하고 한 5분 쉬고 다시 책상 머리에 앉았는데 이게 쉰 건가? 그때 휴대폰 아예 안 봤거든요. 이게 쉰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정보 주입에 노출이 안 되는 시간이 잘 없잖아요. 잘 때 빼고는. 눈 뜨자마자 휴대폰 보고 시작해가지고 자기 전까지 또 보는데,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래서 3번까지는 되더라는 거죠. 50분, 10분, 50분. 그래서 저도 4번, 5번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내가 하루에 5번씩 매일 쓸 수 있으면 진짜 퍼포먼스가 강력해지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세계 탑급 인재들 있잖아요. 월드 클래스 사람들. UFC 2체급 챔피언이 있거든요. 일리아 토프리아라고. 그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격투기 선수다 보니까 되게 투박하고 본능에 충실할 것 같고 좀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 사람이 계속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나와요. 운동 가방에 들고 다니고 차에서도 보고 회복하는 리커버리 공간에서 이렇게 쉬면서도 계속 다이어리에다 뭐 적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의 쓰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더라는 거죠. 적고 확인하고 적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인터뷰할 때 자기가 항상 이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적고 Everyday 30minutes이라면서 독서도 매일 한다는 거죠. 장르 불문하고 그냥 책을 무조건 하루도 안 빠지고 30분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역시 분야를 막론하고 월드 클래스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자기 시간의 쓰임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됐습니다. 역시 그냥 되는 건 없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걸려서 하던 일들이 이 2가지 원칙을 잘 적용시킨다면 대여섯 시간에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중력이 최소 2배, 많게는 3배까지 그 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면서 할 일들과 휴식까지도 시각화하면서 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다이어리를 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쓸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갈 길이 멀어서 엔진 오일을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엑셀레다를 밟는 거예요. 엔진이 다 박살나는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꼭 어떤 형태로든 연습장에 쓰시든 이면지에 쓰시든 기존에 쓰시던 다이어리에다가 이런 시각화하는 부분을 덧붙이셔도 되는데 그 시간을 따로 할애를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중요한 일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맺고 끊음과 휴식을 반드시 그 다이어리 위에다가 시각화를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쓰고 계신 다이어리가 없다면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더 루틴이라는 다이어리인데요. 광고가 아니고요. 사실 제가 개발한 겁니다. 뇌과학과 행동경제학과 진화심리학, 그래서 인간의 실행을 촉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각 장표에다 반영을 한 다이어리입니다.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실제 다이어리의 사용 리뷰 한 7천여 건을 직접 분석을 해서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완할 수 있게끔 다 녹여낸 거거든요. 사실 다이어리라는 게 고가냥 제품은 아니잖아요. 다이어리가 거기서 거기고 다이어리를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뭐 크게 비싸진 않더라도 이걸 사놓고 끝까지 못 쓰는 케이스를 워낙 많이 보고 저도 많이 그랬다 보니까 어쨌든 얘가 끝까지 쓰는 게 돈값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심도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도 했지만 그 전에 학원 강사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오프라인 유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인간에게 행동을 유도하는 진정한 동기부여라는 게 과연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몇 년간 했었습니다.
더 루틴을 이용해가지고 어디까지 인간이 자기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한테 테스트를 했거든요. 제가 취미로 헬스는 오래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보디빌딩 시합에 처음으로 도전을 했었습니다. 다른 일도 하면서 시합 준비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식단과 운동 루틴과 휴식 루틴과 수면이랑 내가 해야 될 업무들, 관리 업무, 영업 활동들 전부 다 여기다 녹여가지고 시합 준비를 했고, 또 운이 좋게도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작동한다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한 셈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녹아 있는데 뭐 2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게 연간 단위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습관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가장 타당성 있는 건 66일이에요. 그 66일에다가 우리가 이제 주간 단위 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66보다 크면서 가장 가까운 7의 배수, 70일, 10주 동안 쓰는 다이어리거든요. 하나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한 10주 정도 투자하는 건 괜찮다, 그런 특징이 있고, 여러 다이어리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있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다이어리가 있더라고요. 그 경계에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다이어리라는 게.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 너무 촘촘하면 다 지키면 물론 좋겠지만 또 그게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자유도가 높으면 그냥 백지를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백지 앞에서 뭘 적어야 될지 몰라서 이게 인지회로에 더 큰 부하를 주고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리를 펼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 뇌과학적, 행동 경제학적, 진화심리학적 특징이 있는데 상세 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좀 길다 싶을 정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이 다이어리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쓰고 계신 다이어리에 그 내용들을 좀 접목해서 좀 디벨롭을 해서 써보실 수가 있거든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시간이 좀 괜찮으시면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루를 낭비했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닌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방식 자체가 이 뇌가 집중할 수 없는 구조였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플랜을 짜보세요. 1시간 단위로 쪼개고,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언제까지 끝내야겠다는 걸 명확하게 시각화하고, 그 사이에 쉬는 시간까지도 시각화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쉬는 시간에는 뇌한테 추가적인 정보를 주지 말고 진짜 휴식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집중력 향상이 최소 1.5배는 제가 보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모든 분들의 계획이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자였습니다. 안녕.